안녕하십니까. 인생 후반전 연극을 합시다. 오늘 이거 13번째 시간인데요. 생각보다 좀 숨가쁘게 달려온, 그런, 숨가쁘게 달려왔다. 그런 생각이 스스로 좀 들어서, 물론 뭐, 보시는 분들이 볼 때는, 띄엄띄엄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뭐, 그때 그 이상이 걸려서 올리는 그 어떤 그 유튜브인데, 뭐 이렇게 숨가뻤냐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이 저로서는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가 이렇게 그래서 불만이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 한 번쯤은 이렇게 지금까지 또 올린 영상들이 무슨 뭘 좀 주로 얘기를 했던 것이고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라는 걸 한번 되짚어 보면서 반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반추해 보니 뭐 제가 유튜브를 만들어 올리는 이 영상을 만들어 올리는 거라고 할 때 그 이상 더 잘할 수 없을 것이다. 나름대로 되게 좀 만족스러운 그 진행들이었다라고 스스로 자평을 좀 했고요. 그것은 뭐 제가 뭐 잘났다는 게 아니라 제 능력으로는 그 정도면 됐다라는 어떤 말하자면 만족스러운 그런 그 작업들이었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어, 누군 그래요. 당신이 유튜브를, 그 영상을 만들어서 계속 이렇게 올리는 궁극적인 의도가 뭐냐? 자꾸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데, 그, 의도는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뭐냐면, 누구나 연극을 할 수 있는 어떤 세상. 연극이 쉽게 이해되고, 쉽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한번 좀 해볼 수 있는, 내가 살아온 인생을 연극이랑 무대에서 한번 보여주고 싶어 하는, 그것이 매우 자연스럽고 그것이 가능한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일조하는 것. 이게 제 궁극적인 목표이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는 분들이 뭐라 그러나요? 그뭐 구독자라든가 또 어떤 이걸 보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아지는 거, 물론 많아지면 좋죠. 근데 그것이 목표는 아닙니다. 왜냐면 일단 그렇게 하기에 그런 것을 목표로 둔다고 할 때, 그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재밌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유튜브에. 뭐 별거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요즘 좀 관심 있게 보니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작업, 이 영상, 동영상 내용은 절대 재미가 있지 않잖아요. 뭐, 재미가 있다라는 것은, 이런 어떤 작업이나 이런 어떤 길에, 이런 어떤 의도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어느 정도 관심이 가거나 혹은 뭐, 이렇게 좀 흥미롭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으나, 연극을 하겠다, 연극에 대해서 나는 좀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 많은 분들 중에서도 이제 제가 하는 이 둘을 유튜브를 보고선 흥미로워 하실 분들이 더욱더 많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럼 저는 지금 되게 만족스럽게 작업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꾸준히 봐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뭐, 저는 꿈이 있다면 그분들하고 언젠가 작업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보시는 분들하고. 어,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이제 오늘의 영상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거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고등학교에서 이제 연극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방과 후에. 근데 그 고등학교는 참 좋은 학교예요. 대안학교인데 제 수업 시간은 제가 연극을 하는 이 수업 시간은 열려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학생들에게 제가 요구하는 건 딴 거 없고요.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를 무조건 예 그렇습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도 좋지만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에 납득이 안 되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반발을 하고 언제든지 이의를 제기해라. 그것이 우리가 연극을 만들어 나가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기제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개인적으로 꼭 물어보는 것이 말이죠. 너에게는 집단의 질서가 중요하냐,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냐라고 꼭 물어봅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것이 양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물어보는데, 어,
아주 많은 학생들이 그 집단의 질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대요. 저는 그러면 또 기분 나빠가지고 이거 자유가 없이 무슨 질서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걔들의 생각일 수 있어요. 집단의 질서라고 해서 무조건 옛날에 우리가 고등학교 때 겪었던, 저 고등학교 79년도에 고3이었는데 그때 겪었던 그 무지막지한 고등학교 뭐 체벌이라든가 뭐 머리를 막 그 바리깡이라고 하나요? 그걸 막 밀어버리고 이런 식의 질서가 체득되어 있는 저로서는 질서에 대한 어떤 모종의 반감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애들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질서는 예를 들어서 그 남자와 여자가 뭐 고등학생이라도 서로 만나서 데이트를 하거나 뭐 친구로서 지낼 때 뭐 그들이 지켜야 하는 질서, 약속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좀 내가 내가 어떤 형태로든 남들에게 그 대우를 받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하는 어떤 모종의 계약 같은 것 이런 것이 전반적인 사회적 질서로 인식되어 있는 것이고요. 우리 때 그 왜곡되어 있는 질서와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그런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아무튼 그 녀석들이 그럼 우리는 이번에 무슨 공연을 한번 너희들 만들어서 올려볼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저기 연극 수업이라는 건 언제든지 공연을 만드는 게 내용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연극 수업이 어떻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연극은 그 연기를 하고 무대를 만들어내는 게 연극이지. 연극이란 이런 것이다 하고서 무슨 뭐 칠판에다 뭐 써내라고 이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제 수업을 듣겠다고 신청한 녀석들한테 그 너희들은 뭘 좀 만들어 보고 싶냐 하고 물어봤더니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우리가 꼭 얘기를 해줘야 하는 일들을 만들어 보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미얀마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싶다고 해요. 아, 참 대견한 녀석들이잖아요. 어, 물론 대안학교이기도 하고 머리 좋은 학생들이 많이 들어온 학교이기도 하지만 그 미얀마에서 무엇을 느꼈길래 그걸 연극을 좀 만들고 싶니? 라고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먼저 대답해 보래요. 선생님은 우리가 미얀마에 관한 어떤 내용으로 연극을 좀 만들겠다고 하면 우리가 그 작품을 만들고 우리가 이런저런 어떤 다이얼로그를 그 짜고 또 구성을 하고 이렇게 할 텐데 선생님이 그걸 다 이제 지도를 해 주실 거 아닙니까? 그 선생님은 희곡도 많이 쓰셨으니까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린 그런 걸 하고 싶은데 선생님은 우리가 만약 그걸 한다면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애들이. 그래서 나는 미얀마 하면 여고생이 떠오른다, 여고생. 무슨 소리냐? 그래서 미얀마에 가보지 않았으니까 그 분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학살을 당하는지 나 진짜 몰라서 하는 얘기일 수도 있고 내가 겪었거나 간접적으로도 들었거나 아니면 그 겪은 사람과 얘기를 했거나 한 나의 경험은 광주 5.18이 있는데 그때 죽은 여고생의 얘기가 나한테 많이 들렸다. 내가 확인한 바는 아니지만 그렇다면 미얀마에서도 여고생인가 여대생인가 죽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 아이들, 그 여고생의 죽음은 무슨 의미가 있나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다 나는 미얀마에서.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에 의한 군부 독재가 미얀마에서 지금 자행되고 있는데 그건 물론 국민들이 맞서 싸워야 할 문제이지만 그것이 대의이고 커다란 어떤 명제이긴 하겠지만 거기서 죽어간 여고생의 꿈 그건 또 무엇인가 어떤 것이 우리를 슬프게 하는가 이런 일 좀 얘기를 해보고 싶다. 그리고 나는 정말 치가 떨리게 미얀마 군부가 싫지만 미얀마 군부가 싫다고 그 이를 갈면서 몽둥이 휘둘러대고 주먹을 막 불끈 쥐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그냥 친구들이랑 아이스크림을 사 먹고 뭐 깔깔대면서 영화를 보고 케이팝도 좀 좋아했을 거 아니냐 미얀마에서 죽은 여고생은 그 여고생의 그 순수하고 예쁜 그 모습은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어떻게 책임질 거냐 그거를 그 미얀마만의 문제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한참 생각하더니 지들끼리 좀 얘기를 하더니 선생님 대단하다고 선생님 저를 칭찬하더라고요. 선생님 나이가 60이 넘어가지고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참 대견하대요 저보고. 대견하다는 소리 뭐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대단하다고. 그래서
그런 식의 대본을 한번 짜보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 수업을 어떻게 마무리했냐면, 연극이라는 것 자체가 연극을 보는 사람들에게 그 배우의 연기를 보고 작가의 그 문제의식을 보는 그 사람들에게, 뭐, 어떤 형태로든 이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주고, 그리고 이 세상 어느 한 구석이 허물어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분들에게 정서적으로 공감해서 슬픔을 느끼고 하는 것, 그것이 무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연극의 목표다. 궁극적으로 연극은 인간이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자양분이 뭔지 고민해보고 그것을 연극을 보러 온 관객들에게 보여주는 게 연극의 목표다라고 이제 아이들한테 가르쳤어요. 좀 주제넘게 가르쳤는데 그것은 고등학생들의 연극도 그렇지만 지금 우리들이 논의하고 있는 연극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극이 연극을 보는 사람들에게 그냥 절망을 안겨주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죽었다. 그럼 뭐 억울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냥 대의를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죽음을 그냥 받아들이자 이런 식으로 떠들어대면 연극이 아닌 겁니다. 누가 억울하게 죽었다. 우리나라에서 한 사람이라도 억울하게 죽었다. 누가 억울하다. 근데 그 억울한 게 사실이다. 진짜 그 사람 억울할 거다라고 한다면 그걸 해결하고 가야 하는 것이 세상이어야 하는 거예요. 연극이 바라보는 관점은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걸 해결하지 않고 그냥 가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그림도 아니고 더군다나 그것을 연극이 묵고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연극에서 구호나 외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연극에서는 아주 아름다운 얘기를 해야 되고 그 얘기들이 과연 관객에게 무엇을 자극하는지는 이제 각자의 몫이겠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연극을 근데 생각이 조금 바뀌어가는 게 뭐냐면 비대면의 시대에 이제 리딩을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하든지 하든 이 너무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구상은 뭐냐면 이게 좀 한 5월 달쯤 되면은 뭐 어느 정도 이 예방 주사도 맞고 하니까 조금 풀려서 1.5단계, 1단계 내려가면은 제가 이제 여기다가 이제 이 영상에 제 연극하는 후배들을 좀 모아서 한두 명이라도 모아서 리딩을 직접 시연을 하면서 이런 건 잘못됐고 이런 건 좋다라고 이제 피상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런 게 점점 심해지고 있어가지고 지금 아주 요원합니다. 언제쯤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을지. 그래서 지금 되게 답답한 노릇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모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후배들하고 얘기를 해본 결과 그 중에서 이제 좀 합리적인 녀석이 형 우선 코로나나 걸리지 말고 계셔 얘기를 하더라고요. 병 걸리지 말아야지 우선은. 그리고 어느 정도 이게 좀 정리가 돼야 그 다음에 해보는 거죠. 그래서 좋다. 지금은 이 유튜브를 시작해서 분명히 리딩을 하고 브라킹까지 못 가더라도 이런 것들을 뭐 라디오 방송 비슷하게 간다까지 동의를 애들한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럼 아예 차제에 우리가 연극 무대에서 공연 만들어 올리는 게 얼마나 돈만 들고 힘드냐. 뭐 연극 무대에서 공연 만들어 올리는 거 되게 힘듭니다. 물론 그전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그전에는 소극장 하나 빌리는데 옛날에 제가 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연극할 때는 소극장 하나가 싸면은 15만 원에서 한 30만 원. 이건 아주 후진 소극장이에요. 비싸면 100만 원, 150만 원 뭐 이랬어요. 하루에. 그럼 한 달 공연을 하면은 30만 원짜리 소극장을 빌렸다고 할 때 한 달에 공연하면 그냥 1000만 원이에요. 왜냐면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또 돈을 좀 더 받으니까. 그리고 배우들이 개런티를 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공연을 한 달 한다고 할 때 3달 연습하니까 4달 동안 묶여 있는 건데 개런티를 100만 많이 주면 한 200만 원도 주고 조금 주면 한 100만 원 주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뭐 200만 원 준다고 쳐요. 그래서 배우가 한 10명 나온다면 2천만 원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3천만 원이 있어야 뭐 돈을 벌고 안 벌고를 떠나서 공연을 올릴 수 있는 건데
그 시절에 3천만 원 작은 돈이 아니었어요. 3천만 원이면 뭐 큰 돈이었죠. 91년도부터 2001년까지요. 지금은 다행인 게 뭐냐면, 그래도 이제 정부가 좀 인간적인 어떤 얘기가 좀 통해서 그런지 몰라도 연극장에 연극을 올릴 때 그 소극장을 빌릴 때 말이죠. 그 소극장 측에다가 나라에서 보조금을 준대요. 그래서 그 극장 대여료가 무지하게 싸졌어요. 내야 하는 돈이. 나머지는 나라에서 보정을 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대관료가 싸져가지고 조금 좀 숨통이 트인다고는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개런티는 줘야죠. 개런티 이제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 전보다. 그리고 또 뭐 이런 거 뭐 많이 줘야 되는데 여전히 뭐 소극장에서 공연 하나 올리려면 저하고 저희 후배들이 모여서 뭐 빚을 짓지 않는 한 올릴 수가 없는데 누가 빚을 줍니까? 연극하겠다는데 연극 올리는 게 되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저런 얘기하다가 야 그럼 뭐 유튜브로 연극 한번 해보자. 씨. 그래서 이제 지금 그냥 구상만 했습니다.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 오늘 드릴 말씀은 뭐냐면 리딩에 들어가기 전에 리딩을 하기 전 그 연극을 준비하기 전에 어떤 전 어떤 그 단계에서부터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무엇을 올릴까, 무엇을 공연할까에 대해서 합의를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무슨 그 동네에 무슨 저기 뭐지 동사무소가 아니라 요즘 뭐라 그러죠? 하여튼 뭐라 그러잖아요. 무슨 저희가 사는 뭐 중산동 뭐 주민복지센터라든지 무슨 뭐 이런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센터. 옛날에 동사무소, 동회 이런 데서 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요. 그저 무슨 문화 프로그램 같은 것들 거기에 연극이 있다고 치고 거기에 모인 분들이 연극을 만든다. 그런다면 동네 얘기가 주안점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교회 다니는 분들이 연극을 만든다 한다면 뭐 성서 얘기가 주안점이 될 것이고 또 여자분들이 연극을 만드는데 보통 다 여자예요. 연극을 만들자고 모인 분들 중에 남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힘들어요. 뭐 여자들이 모인다 그러면 뭐 여자들만의 얘기 뭔지 모르지만 그게 만들어질 거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모여서 그 연극을 만든다 그러면 선생님들의 고충이 될 것이며 뭐 부부가 살아온 얘기를 만들겠다는 부부 얘기가 될 텐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저번에 제가 성당에 다니시는 누님들을 위해서 연극을 하나 만든 게 있었는데요. 물론 그 전에 다른 것도 있죠. 뭐 음, 지역사회에서 연극을 만든 적도 있긴 있는데 그때는 뭐 있었던 대본을 가지고 한 거고. 근데 저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성서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는다고 그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느닷없이 아브라함한테, 야, 네 아들 이삭을 나한테 바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외아들인데.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미쳤나? 싫어. 안 바쳐. 하나님 너 안 믿을 거야. 이럴 텐데. 아브라함은, 예! 그래서 이삭을 끌고 가요. 가서 무슨 산에서 이제 바위 같은 데서 이삭을 묶어요. 그래서 이제 칼을 딱 들고 죽이려고 딱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됐다. 어떤 뭐 말하자면 너의 나에 대한 믿음은 충분히 내가 이해했으니까 칼을 치워라. 대신 네 아들이 아니라 저기 풀숲에 걸려서 버둥거리고 염소를 양인지 염소를 바쳐라. 이렇게 얘기하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어떤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성서의 내용이라고만 얘기하기에는 정말 무시무시하고 큰 내용이잖아요. 어떤 사람이건 간에 뭐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다. 그럼 정말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부자! 난 부자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듯이 다른 모든 것을 팽개치고 그냥 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달려가다가 부자가 됐다. 근데 성서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 대신 뭐 하느님이 그 재물을 주셔가지고 했지만 이 사회에서는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막 달려가잖아요, 얼로. 그럼 그 다음에 남는 게 없어집니다, 사실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거기로만 달려가는 사람에게는 가족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어떤 가족이 그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돈이나 좋아하지. 그리고
나는 정치인이 될 거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성서에서 얘기한 아브라함은 뭐냐면, 그렇게 되는 거는 뭐냐면, 나는 이 세상에서 정말 필요한, 남들을 위한 삶을 살 거야! 라고 한다면 가능해요. 그거 외에 다른 것들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그 주변에 사람이 많이 모이겠죠. 그죠? 이런 어떤, 뭐랄까, 어떤 실존의 문제, 기본적으로 어떤 뭐 아이러니 이런 것들에 관한 연극 이건 굳이 성서가 아니더라도 말이죠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아, 부부 사이의 얘기도 마찬가지죠. 부부 사이의 얘기도 뭐 예를 들어서 뭐 부부 얘기들을 많이 듣는 어떤 봉사를 많이 했었는데 물론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을 하고 싶은 부부도 있고 부인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하고 싶은 부부도 있고 뭐 도박을 해서 또 술 먹어서 뭐 때려서 이혼하고 싶은 부부도 있는데 말이죠. 그건 근데 그렇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폈어. 근데 이제 이혼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천주교에서 이혼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하지 말라고 얘기를 옆에서 하는데 그 이혼 안 하면 어떻게 살아요, 그거를? 그 결혼 살면서 계속 남편이 뭘 잘못할 때마다 왜 잘못했다 부부싸움 할 때마다 당신 그때 바람 폈잖아 이럴 텐데 그거 어떻게 삽니까? 그것이 완벽하게 용서가 되고 완벽하게 화해가 되지 않는 한 그 부부 생활을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그건 힘든 겁니다.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바람 핀 것도 아니고 뭐 도박한 것도 아니고 사업이 망한 것도 아니고 나 부인이 무슨 뭐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싫어 둘이 앉아가지고 한 입에 들어간 건 고사하고 그 저녁 때 현관문을 들고 열고 들어온 남편 자체가 보기가 싫어 막 그냥 이유도 없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에 관한 연극을 그 사람들이 연극을 좀 만들고 싶다. 우리 부부도 부부니까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근데 그런 상황에서는 이혼도 잘 안 돼요. 이혼이 성립이 안 되죠. 뭐 잘못한 게 없는데. 합의 이혼이라고 하지만 합의 한쪽이 안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럼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겠다고 이제 연극을 만들겠다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은 과연 연극을 만든 이유가 우리는 왜 그럴까부터 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왜 그럴까.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우리는 내가 못생겨서 그러나 내가 코를 골아서 그러나 뭐 내가 또 그저 부인 입장에서 나한테 밥할 때 밥을 맛없게 해서 그런가 밥은 부인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남편도 해야 돼요. 근데 어쨌거나 편 쉽게 얘기해서 그런 세세한 것까지 다 고민할 거 아닙니까? 고민을 해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둘이 막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당신한테 그 잘못한 것들이 이런 게 잘못한 것 같은데 사실 뭐 이거 어떻게 생각해? 라고 이제 서로 막 얘기를 하면서 풀어갑니다. 이제 연극을 만들기 위해서 잘 되면 그러다 결국 발견하는 게 뭐냐면 어, 대개의 경우 제가 추측컨대 한동안을 남편이 부인의 말을 무시했다든지 또는 한동안은 부인이 남편이 사회에서 일군 성과들을 별것도 아닌 걸로 치부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드러날 겁니다. 뭐 그 외에도 많이 있겠지만 사람은 인정받고 싶어하는 습성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결론이 났다. 우린 이게 문제였다.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정서적으로 공감해주지 못하는 게 문제였다라는 것을 둘이 결론을 냈다. 거기까지 갔으면 된 거예요, 이제 부부 관계에서. 그걸 만드는 거야, 만드는 거. 안 만들어도 그만이고 만들어도 그만인데 거기까지 이렇게 갔으면 그, 그 냉랭했던 부부 관계가 많이 회복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연극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주는 어떤 행복, 그리고 연극이 제일 먼저 연극을 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연극을 보는 사람에게 주는 연극적 꿈, 연극적 희망, 이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거기까지 갔으면 된 거죠. 그래서 거기서 대본 만들어서 공연을 하면은 이제 완전히 그 대미를 장식하게 되는 거겠죠. 자, 맞습니다. 연극을 만든다는 것은 그것을 그 잘 공연해내기 위해서 막 그냥 준비하고 외우고 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과정. 내가 이 연극을 왜 만들어야 되지? 라는 고민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가는 이 과정. 그 과정이 하나의 커다란 힐링의 과정이 되는 것이고 힐링이라는 말을 되게 쓰기 싫어요. 너무 힐링이라서 힐링은 벌레가 날아다녀. 힐링이라는 말을 싫은데 어쨌거나 그런 과정, 치유의 과정, 용서의 과정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경우 상황에 맞춰서 앞으로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코로나가 예방주사들이 쭉 많이 맞아가지고
65세 어르신들도 맞고 해서 이제 좀 이게 되면 그러면 이제 대면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뭔가 좀 색다른 것들을 여기서 제안하고 제가 시도해 볼 참이거든요. 자, 그럼 그때까지 코로나 걸리지 마시고 몸을 잘 간수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